네, 안녕하십니까. 업종 대표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계속해서 21선을 지지하면서 60일선을 쭉 내려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60일선에 안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요. 자,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이 13만 주, 또 기관이 8만 8천 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자, 최근에 21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준 다음에 60일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 상당 기간 이렇게 딱 박스권을 만들면서 60일선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지금 이 60일선 돌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이 이평선이 꺾입니다. 이때부터 정배열로 가던 이평선을 주가가 장기 이평선 121선, 60일선 이런 걸 다 깨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못 가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 하락을 했었는데 항상 주가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21선 돌파, 60일선 돌파, 120일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 기간 바닥을 다지면서 힘을 모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60일선은 기업이 3분기마다 실적을 내죠. 예, 그래서 이 실적선이라고도 불러요. 실적선. 21선을 이 추세선이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이때 21선을 돌파하면서 접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실적 부분이 좋아지게 되는 이 6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0일선 돌파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 60일선 찍고 바로 돌파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려오더라도 이 21선이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하면서 즉 돌파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저항이 상당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저항이었던 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선은 저항선에서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뀐다고 그랬죠. 항상 이평선 또 가격대, 캔들 이러한 지표의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어딜 맞고 떨어질 거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어디를 돌파하면 더 갈 거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지지와 저항의 중요한 역할이다. 자, 그래서 이 오늘 21만 원대로 자 보세요. 21만 원대로 복귀를 음봉이 많죠. 이렇게 음봉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은 누군가가 던져가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던져서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또 떨어지면은 밑에서 누군가가 받쳐서 또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래서 60일선을 딱 맞았죠. 정확하게 60일선 딱 찍으니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또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양봉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 안에서 그동안에 물려있던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면서 오늘 60일선을 돌파시켜주는 그러한 캔들이 나와줬다. 자, 물론 이 제일 중요한 것은 60일선을 찍었던 최고가가 21만 2천 원이에요. 21만 2천 원. 그러면 21만 2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21만 2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고점을 정확하게 딱 찍었다. 똑같다. 근데 밀릴 것 같으면 예전 같으면 21만 2천 원 찍고 음봉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 밀리고 양봉으로 버텼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뭐 생각할 거나 말 거나 딱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이 8만 8천 주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때 요 날이 중요하죠. 10월 13일 날, 요 날도 상당히 중요한데 21선을 돌파하면서 60일선까지 가기 위한 이 발판을 마련하는 그 수급, 그것이 바로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때도 들어왔어요. 이때도 24만 주, 27만 주. 이렇게 참 보면은 세력들도 이러한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저항을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선을 돌파를 의미가 있는 부분을 돌파할 때 반드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왕창 들어온다. 이것은 이 그림을
세력들도 똑같이 그려가면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역회된 숄더가 돼요. 역회된 숄더. 역회된 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바닥 신호예요. 바닥을 다졌다.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신호를 나타냅니다. 자, 그 신호가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쪽 날개만 만들어지면 돼요. 이쪽 날개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만들려고 지금 오늘 딱 60일선을 돌파시키는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수급이 없다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수급이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60일선 돌파하면서 더 내주기를, 자, 완전히 이제 21만 2천 원을 돌파해 줘야 돼요. 예, 돌파해 주는 딱 요렇게 나와죠. 요렇게 캔들이 나와주고 60일선에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봉이 이렇게 또 조정봉이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60일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 또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60일선 지지하고 또 양봉 나오고, 또 올라갔으니까 또 음봉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차 막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게 되면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현대차 공급업체들, 또 자동차 부품업체들, 이 완성차 업체들 동반 상승해주는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보시면 오늘 역시 이 21선으로 이렇게 딱 올라온 다음에 똑같죠? 21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요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21선 밀리면 반등 나오고, 또 밀리면 반등 나오고. 그렇지만 요 위에 121선, 그죠? 121선 얘는 마지막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요. 61선이 이제 밑에 있고요. 거의 비슷한 가격권의 중심선 121선, 그 다음에 여기 61선, 요게 다 몰려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해 있으면 그 지지 저항이 셀 수도 있어요. 강할 수도 있으나 자, 이것을 만약에 돌파를 시켰을 때는, 이것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더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그 라인이 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아도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다시 하나 나와주면서, 그동안 봐요. 오르기만 하면 쭉 내리고, 오르기만 하면 내리고, 그랬죠? 예, 올랐다 하면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물량력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누군가가 자꾸 이제 이 누르려는 힘과,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떨어져. 그러면 받아 올려. 떨어져. 그러면 받아 올려. 그러면서 누군가는 자꾸 받고 있다. 자, 그 수급을 주체를 딱 보니까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그리고 이제 기관도 꽤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도 들어올 때는 뭐 12만 주, 6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팔 때는 뭐 800주 뭐 이래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또 쌍끌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다. 자, 기아도 자, 이 위에 상단을 이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자, 기아는 조금 현대차하고는 그 패턴이 좀 다르죠. 자, 얘는 큰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게 낙폭이 막 그때 막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줄줄줄줄 떨어진다기보다도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면서 고점 돌파를 못해서 그것이 문제였다. 아주 쬐끔 차이로, 이거 봐요. 쬐끔 차이로 고점 돌파를 이렇게 못해요. 자, 이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서 조금만 올려주면 되는데, 그죠? 요 9만원대로만 한번 딱 올려주면 직전 고점 이것만 일단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1차만 돌파시켜 주면은 그 다음에 2차는 훨씬 더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 고점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8840, 88,400원. 자, 여기를 한번 멋지게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21선을 돌파할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얘는 또 코스피 200의 대형 우량주지만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훨씬 더 탄력성이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근데 이제 61선까지 딱 오르고 딱 이제 조정을 받지만, 조정받더라도 21선을 안 깨면 괜찮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재돌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최고의 이 저항 라인은 바로 이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자, 요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60일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대위안 특히, 왜냐면 60일선을 지난번에 딱 깬 이후에, 이때죠. 8월 달에 깬 이후에 올라올래다가 중심선을 살짝 넘어가면서 60일선까지 동시에 돌파하려다가 거기 맞고선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돌파할 자리를 못 돌파하면은 이렇게 냅다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바닥 다지기를 하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 이것이 좀 의미가 큽니다. 자, 이러한 바닥권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현대위안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요때부터 10월달 초순에 딱 떨어졌을 때부터 딱 10월 초순에 떨어졌을 때부터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중심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91,5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91,500원을 딱 돌파시키잖아요. 그러면은 60일선은 자동적으로 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60일선 저항 맞았던 것을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중심선 넘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지수 하락 때, 이 지수 하락이 마치고 나면은 반등의 변곡점이 생겼을 때 항상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대형주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의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도주에서 만도 봐봐요. 만도도 지금 요 중심선까지 딱 와 있죠. 중심선까지 딱 와 있고, 이 바닥에서 엔벨로프 찍고 바닥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이 단숨에 중심선까지 딱 왔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양음양 패턴을 그리면서 지지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참 신기하게 중심선까지만 딱 옵니다. 이 중심선이 무른다면 왜 여기서 갈까 말까 이러고 있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딱 중심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중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상승 추세로 변하니까 이 넘기가 진짜 힘들구나. 하지만 중심선을 넘게 되면, 이것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만도도 코스피 200의 이 대형 우량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중심선 돌파를 위해서 지금 계속 트라이를 치면은 누군가 또 던져요. 하지만 내려오기만 하면 끌어올려. 내려오면 끌어올려. 자, 그러면서 이 64,000원 위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주면서, 자, 이 64,000원을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제법 양호하게 들어오고, 특히 기관에서,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은 기관에서 많이 컨트롤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큰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돌파시켜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주들이 요즘 이제 뭐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뭐 우후죽순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여행, 항공, 그리고 호텔, 숙박업, 자, 이러한 종목들이 자, 이제 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자, 대한항공은 지난달에 잘 갔어요. 또 위드 코로나 이러면서 쫙 가다가 갑자기 유가가 기름값이 비싸다 그래가지고선 헷가닥 하고 한번 이제 밀렸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또 유가 핑계를 대면서 한번 내립니다. 왜냐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이거 한번 내렸다 가야겠는데 이러고선 유가가 오르니까 내릴 거야. 그리고 딱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유가가 뭐 올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비행기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타고 이제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되고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게 되면은 유가 비싸다고 비행기 안 띄울 겁니까? 이제 나가겠다는데 백신 맞고 나가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 걱정은 이제 이 주가에 반영을 했다. 이제부터는 또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그 오늘 신호탄이 또 나와줬다. 근데 참 보면은 이 걱정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중심선이 있어요 여기 그죠? 중심선이 있는데 이 중심선까지 내려왔어요. 중심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중심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좀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니까 다시 이제 반등 나오길 좀 기다려야겠지만 중심선까지 딱 보여. 중심선까지 내려오니까 중심선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안 깨져. 유가가 연일 상승입니다. 뭐 연일 최고가를 최근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진짜 유가 때문이라 그러면 이때 팍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에도 유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은 최고가를 찍을 적마다 얘는 막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진짜 유가 때문이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릴 만큼 다 내리고 유가가 더 이상 또 사상 최고치를 가든지 말든지 이제는 비행기 타고 기름값이 올라도 지금 자가용 이 승용차 기름값 오른다 그래가지고서 승용차 안 탑니까? 아니잖아요. 기름값이 지금 뭐 항공유만 오르겠어요? 휘발유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다 휘발유가 올라도 자동차를 탈 사람들은 다 타야죠. 자동차를 탈 사람들은 다 타죠. 똑같습니다. 이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21선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또 살짝 또 눌리겠죠. 그리고 21선 밑으로 내려놓고 다시 재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르고 저항 맞고 다시 눌리고 또 가고 21선 이제 돌파했으니까 21선 내려오더라도 21선 지지받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눌렸다 내렸다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대한항공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때가 됐고요. 자, 호텔신라도 이제 오늘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 줬습니다. 역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이 대형주들을 먼저 필두로 해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호텔신라도 요 중심선 그렇죠? 요 중심선까지 딱 온 다음에 자 이걸 돌파를 해주면 물론 와서 이제 이때도 봐요. 중심선 왔다가 중심선 깨지니까 쫙 떨어지잖아요. 중심선 돌파하면 쫙 올라요. 자, 그래서 왔지만 중심선 일단 뭐 저항 맞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의 신호탄이 나와줬다. 자, 이러면서 호텔신라도 다시 한번 93,000원이 중심선입니다. 자, 이 부근에 맞고 이 중심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호텔신라도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의 기관이 수급이 이거 봐요. 요 오를 때는 쫙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요 중심선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중심선 맞고서는 어떻게 해요?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약간 조정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팔아요. 참 희한하죠? 딱 팔고 있다가 다 팔았어 이제. 21선까지 다 내려왔네. 자, 21선 지지받고선 올리자. 그러면서 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최근에 들어와 주기 시작하면서 오늘 멋진 반등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개인이 팔기 시작했다. 역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은 자, 이렇게 멋진 반등이 나와주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텔신라 그 다음에 또 이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융주들이요. 자, 역시 오늘 KB금융 전고점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이 박스권이요.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면서 정별로 전환이 됐죠. 50, 20, 60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어온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별로 전환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자, 돌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쭉쭉 하면서 드디어 이 59,000원까지 또 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요 직전 고점이 6만원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9,800원이죠. 59,800원을 요때도 59,800원을 딱 찍고 내렸다가 다시 한번 가자! 그러고 딱 왔는데 요때도 59,800원을 딱 찍고 못 가니까 아유 쌍봉이잖아. 봉우리가 두 개. 그러니까 우르륵 하고 떨어졌지만 이때도 봐요. 요 중심선이 딱 지키고 있죠. 중심선까지 딱 내려오니까 중심선이구나.
자, 이걸 깨면은 완전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하락 추세는 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5만, 특히 또 라운드 피겨 5만원, 우리가 5만원, 10만원, 뭐 만원, 2만원, 뭐 이러한 땡땡으로 끝나는 가격대를 주식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5만원을 딱 지켜내고, 그것을 외국인이 알기에 5만원 지지하고 반등 나올 때에 계속해서 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KB금융, 자, 전고점 돌파하는 그때가 한번 다가오고 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역시 외국인이 멋지게 지금 뭐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전일에 38만 주. 자, 오늘 뭐 거의 65만 주가량, 2배수가량이 더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근데 금리가 인상한다 그래서 오르는 거지, 금리가 인상했다, 내일이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전에 팔았어야 돼요. 이제 내일이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벌써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팔 거예요. 내일이 금리 인상이다 그럼 더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건 기관이건 어떤 세력들이, 왜냐,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직은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도 역시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4만원대를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를 얘도 이제 막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멋지게 들어와 주면서 근래의 고점이었던 부분들, 또 지난번 고점이었던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을 돌파시켜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도요.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이봐요. 하나금융지주 여기 중심선에 딱 지지를 하죠. 여기 42,000원대 몇 번의 지지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똑같습니다. 뭐 금융주들 다 비슷한 패턴을 그려가면서, 자, 다시 한번 하나금융지주도 직전 고점이었던 48,000원, 요 48,000원을 한번 찍고 딱 찍고 떨어져, 다시 한번 또 딱 찍고, 정확하게 48,000원만 찍으면 떨어졌어요. 근데 바닥에서 3중 바닥을 그립니다. 3중 바닥을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이것을 돌파할 때 이 박스권에서 외국인들이 힘 모으기를 쫙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기관까지도 같이 들어왔다. 기관도 외국인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에 딱 보고 있다가, 야, 저 박스권 돌파하면은 사도 되겠는데, 오, 최근에 분위기가 박스권 돌파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3일 전부터 싹 들어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관입니다. 하긴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돌파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쫙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 기관과 똑같이 하죠. 근데 이 개인들 봐봐요. 개인들 팔잖아요. 잘 팔아요. 예, 좋아요. 아, 좋아.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그래야 주가는 올라간다. 우리는 외인과 기관과 똑같이 따라한다. 자, 그러면서 48,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 자, 삼성 SDI 역시 어때요? 중심선 위로 깨졌다가 241선 지지받고 싹 다시 이제 올릴 때 요때 수급이 쫙 들어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21선 중심선을 다 돌파시켜 줬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중심선으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심선 위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중심선 맞고 반등 나오고, 내려올라가면 반등 나오면서 61선 이제 요 75만원, 정확하게 74만 6천원을 돌파시켜 주면 되는데, 자, 다행히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중심선 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 뭐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 삼성 SDI 이 공급업체들, 소재주들, 부품주들 이쪽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삼성 SDI가 떨어질 때, 삼성이 떨어질 때 이 공급한 이 부품주들은 또 오르고, 공급 소재주들, 부품주들은 오르고, 공급하는 업체들.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죠. 팔아서 차익 실현 나오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간다? 삼성 SDI로 가서 삼성 SDI가 또 오르는 것이다. 근데 삼성 SDI는
무거워요. 같은 돈을 넣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똑같은 돈을 집어넣어도 코스닥에 좀 가벼운 업체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삼성 SDI 같이 시가총액이 50조에 달하는 이 대형 종목은 그만큼 끌어올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추세는 전환이 돼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일단 지난번에 21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줬어요. 예, 그래서 멋지다. 자, 그랬는데 자, 일단 올랐으니까 1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정봉은 다 나왔어요. 자, 11선을 정확하게 딱 찍고 지지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 241선 정확하게 딱 찍고 이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선 맞고 조정 나오고 또 21선 돌파할 것이다. 돌파한 다음에 5일선 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2번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아야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자,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자, 오늘 25일 26일 자, 요렇게 청약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 한 번 더 상승한 거예요. 원래 요 21선 왔다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오른 거고, 그리고 나서 청약이 이제 오늘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은 확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조정을 다음 주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오른다. 왜냐? 이슈가 이제 끝났으면 다른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가는 겁니다. 일단 11월 3일 날 상장을 하게 되고 또 11월 4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실적 발표가 끝나면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60일선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60일선이 지금 이제 121선을 깨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60일선 나중에 또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중심선 14만원이 딱 있는 요까지는 일단 1차적인 상승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카카오 지금 하나씩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만원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또 딱 그 14만원 중심선이 지난번 강력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이 최대 터졌을 때 딱 그 가격이에요. 왜냐? 이 가격대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던 그 가격대입니다. 지지받고 외국인이 끌어올린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줄 알고선 다 대기하고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수급의 이탈이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딱 그 자리예요. 중심선 자리,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뀐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 최대로 발생한 지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만원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는데 아이고 일단은 14만원까지라도 올라와야죠. 지금 12만 6천원에 있는데 14만원까지만 올라와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3만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돌파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는 거고 일단은 14만원까지라도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이버도요. 자, 61선 바로 돌파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1선까지 딱 오고 올릴래다가 조정받고 또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40만원이라는 이 지지선 그리고 또 61선이라는 이 저항선 요 사이에서 이제 네이버도 힘 모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받고 61선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61선 돌파가 그렇게 쉽냐? 왜 어렵습니까? 바로 얘도 똑같습니다. 이 장대 음봉 이걸 이제 두들겨 맞았다 이거예요. 이거 맞기 전에 가격이 딱 그 가격입니다. 지지받고 지난번 여기 지지받고 요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규제 말 한마디로 한 방에 깨버리고서 나갔으니까 여기서 강력한 이 저항의 거래량 이것이 터지면서 다시 거기까지 정확하게 딱 왔죠.
오니까 어때요? 물량이 나오죠. 아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빨리 팔아야지. 그러고 나서 자꾸 이제 매물이 나와서 요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있다. 여기서 이제 힘 모으기를 해서 요 딱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지지를 보였던 부분이 이때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고, 강력한 저항 라인이 바로 요 라인이다. 그 라인에 누가 있다? 60일선이 있다. 그래서 60일선 돌파 시에는 다 또 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돌파하기까지는 또 힘을 상당히 또 모아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힘 모으기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자, 일단 5일선 위로 일단 안착을 한 다음에 이평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이 밑에서 지금 이제 7만원대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버텨줍니다. 자, 오늘도 7만원 밑으로 이 장중에 한번 내려갔지만, 그래도 다시 끌어올려 주면서 7만원대는 일단 지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제 7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역시 오늘은 뭐 6만원대로 살짝 밀리니까 외국인이 또 느닷없이 또 냅다 던져요. 그걸 기관이 받아주면서 어쨌든 7만원대는 지지를 하고 있다. 7만원대 초반에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한 다음에 5일선 부근에서 7만원대를 지지하면서 21선이 내려와야 돼요. 이 선이 내려와서 여기를 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아직 이 4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4분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안 좋은 거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다. 더 이상 확 지난번처럼 투매가 나오는 그러한 급락은 주가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뜨릴 얘기도 없어요. 핑계댈 거리도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고요. 자, 7만원대, 물론 뭐 장중에 살짝 7만원 이탈했다가 또 다시 7만원 위로 올라왔다가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21선 내려올 때까지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한다면 21선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내려와서 주가 그때까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 21선 이렇게 타죠. 요 탈 때, 요 때가 중요해요. 요 타면서 7만 요 1,000원대 여기를 이제 지금 싹 돌려서 올라오면 이제 21선 타는 건데, 요 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외국인이 요 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요게 이제 아주 제가 딱 보는 포인트입니다. 이 넘을 때 21선 넘을 때 7만 1,000원 넘어줄 때 외국인이 확 들어와줬다. 그 이후에 21선 안착한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다면은 진짜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일단은 이 약세 속에서도 7만원대를 지지하면서 21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는 전일에 금요일에 이 캔들이 굉장히 이 멋진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음봉을 다 먹는 관통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2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오늘 21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해 주면서 10만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그동안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10만원을 한번 오늘 장중에 살짝 깼어요. 돌파시켰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자 이틀째 들어오는 모습이 아주 좋다. 자, 21선 위로 일단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10만원도 장중에 계속 트라이를 합니다. 10만원 위로 다시 복귀가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또 이제 이 바닥에서 탈피해서 반등 추세, 즉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만원 위로 얼른 빨리 SK 하이닉스도 안착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전자는 아직 21선 못 넘고 있어요. 그죠? 자, 뭐 계속해서 이제 요 엔벨로프 찍고 양음양 패턴 그린 다음에 반등한 다음에도 또 계속 이제 양음양으로 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21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21선 맞으면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일단 뭐 오늘도 이제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전 저점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어요. 21선 돌파를 해야지만 이 LG전자도 다시 추세가 돌릴 수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다. 하지만 대량 수급이 한 20만 주, 30만 주짜리가 이제 들어와 주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21선도 같이 돌파시켜 주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뿅 하고선 21선 돌파시키면서 요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쫙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LG 전자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또 상담을 원하는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매수가, 또 종목명,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또 사연 있으면 또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역시 또 많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